안녕하세요. 자, 토익 문법 어려우시죠? 아무리 복잡한 문법도 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와 수식어를 하는 것인데 상당 수준의 문제까지도 아주 심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화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기본기가 되신 분들도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적극 도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죠. 강의 제목을 펀펀한 추리 토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재밌게 생각 추리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50분이 채 안 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토익 영문법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가장 표준적인 영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핑크색, 빨간색 계통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포함된 You need to be careful 정도가 필수 요소죠. 당신이 필요하다. 조심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주어 동사 정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필요로 하다, 무엇을로 해석되는 목적어 정도가 보통 필수 요소로 나타나죠. 동사에 따라서 불완전 동사, 비동사 같이 불완전 동사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존재가 목적어를 대신해서 나타납니다. 이 정도, 되게 표준적인 문장에서 한 3가지 정도 필수 요소는 존재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호. 나머지는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를 굳이 표현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제 거품 액세서리 없어도 그 문장이 형성되는 데는 빨간색 부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이론 정리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보통 주어는 명사 성질이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유라는 건 물론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명사 성질의 이 존재가 100% 필수 요소로서 동사와 더불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수식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노란색 구간에도 주어에서 나타난 you, 동일한 스펠링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사도 어휘는 바뀌었지만 swim이라는 동사가 존재해요. 아까는 필수 요소 need라고 했는데 동사로서 그러면 이러한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던 이 존재가 왜 여기서는 수식어라는 존재로 언급이 될까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사실 명사 성질과 동사 성질은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문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swim이라는 건 지금 필수 요소가 뒤에 주어 동사로서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없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필수 요소라는 그 규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어떤 장치가 이 필수 요소를 수식어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선택 여지가 없죠. when이라는 존재고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수식어 절장치라고 하는 거죠. 명사 성질과 동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절, 2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동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수식어 절장치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또 명사라는 존재를 한번 있는 대로 찾아볼까요? 노란색 구간에서
sea, weather, jellyfish. 해파리입니다. 그럼 명사나 동사 계통이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 그건 100%라고 했는데 지금 추측한데 이 sea라고 하는 건 물론 명사 바다. 그럼 이 존재도 누가 녹였다고 봐야 될까요? 즉 수식어화 했겠죠. 동사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수식어 구장치는 명사 성질만 수식어화 하는데 그 역할을 in이나 the가 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jellyfish 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는 뭐 선택 여지가 없네요. 그 역할, 명사를 수식어화한 역할은 어부가 한 거죠. 그러면 이 전치사를 가리켜서 명사라는 필수 요소를 수식어화한다 해서 수식어 구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바다, sea를 결국 수식어화한 것은 the가 아니라 전치사, 결국 수식어 구장치인 in이 했다는 것이고 이때 the도 수식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는 돼 있으나 명사 앞에 있는 것이지 즉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이지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구분할 때 그냥 수식어라고 합니다. 관사는 수식어, 형용사의 일종, 명사까지 수식어화하는 건 결국 두 단어 이상으로 전체를 거품으로 만드는 건 수식어 구, 장치, 구라는 말을 더 붙이지요. 마찬가지로 weather, 이 명사는 그럼 누가 수식어화 했을까요? 앞에는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물론 전치사가 수식어 구장치로서 명사를 수식어화한 것이고 관사처럼 형용사는 그냥 명사 앞에 쓰는 것이지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는 수식어, 전치사는 수식어 구장치, 명사를 수식어화하는 건 수식어 구장치, 그리고 동사까지 수식어화하는 건 수식어 절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로만 표현했는데 거의 지금 약 5분 동안 문법 전체를 말씀을 대체로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자, 실제 과연 그런지 이론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약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약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 아래 1단계 우측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데요. 빨간색으로 이제 핑크인데 왜 빨강이라고 하냐? 이제 빨강으로 칠해봤더니 너무 강렬해서 눈에 피로감도 있어요. 그래서 빨강 계통 핑크를 빨강으로 대체했습니다. 좀 보기도 좋고 피로감도 덜하고 그래서 필수 요소는 가급적 핑크라고 하고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호칭은. 그리고 대체로 주어 동사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목적어 보호도 필수 요소인데 이제 2단계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 한 문장에서는 최대로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필수 요소는 4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강 필수 요소,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 그럼 이걸 필수 요소가 이제 최대 4개까지라고 했지만 품사적으로 말하면 한 2개로 압축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사자 돌림으로 끝나는 게 품사라는 것인데 자, 필수 요소는 동사 하나 들어있고요. 품사로 말했을 때 나머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겠죠. 이들은 이제 무슨 성질? 명사 성질. 그래서 품사적으로 서술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필수 요소는 명사, 동사. 명사라고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은 아까 문장 성분상으로 말할 땐 바로 그렇죠. 주어, 목적어 대체로 이런 걸 말하고
동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필수 요소. 깔끔하게 암기 요령, 네. 명동에 사는 형부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지금 4개의 품사만 지적한 것 같지만 문법 전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4개를 통해서 앞으로 문법 전체를 총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동 형부 유념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암기 요령까지 말씀드렸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조금 더 깊이를 주면 이때 명사 성질이라겠지 명사라는 말은 아니죠. 명사 성질이면 되니까 명사의 특징이 들어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이 명사 성질 그러면 순수 명사 말고도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의문사절, 대절 대표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뻗어나가는데 아까 명동 형부에서 문법 전체를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두고두고 앞으로 계속 수준급 문제까지 우리가 풀다 보면 계속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암기 요령을 써봤어요. 유자는 아무런 뜻이 없지만 그 뒤에 있는 문구와 좀 운을 맞춰서 말이 되게끔 머리 글자 따서 유명한 대학교, 유명대, 동부의 의대 이렇게 암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서두에 봤던 문장으로 돌아가서 주어 동사 할 때 그 부분 대명사, 유, 주어, 동사 그리고 좀 전에 목적어 자리는 물론 명사 성질인데 지금 부정사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는 필수로서 명사 성질이 필요하다? 그 명사 성질을 이제 떠올려 보세요. 방금 무슨 대? 유명대, 동부대 할 때, 그쵸? 부가 바로 그 부정사고,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필수 요소로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머지 구간에서 과연 빨간색이 없었나? 있었다. 다시 아까 지적한 대로 you, swam 이런 부분이 명사, 동사, 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100% 명사나 동사는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필수 요소니까 빨강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그래서 100% 필수 요소로 인정을 하고 형부가 아까 수식을 하겠으니까 이제 specially ly가 붙은 부사가 하나 하고 hot, weather 할 때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 하나가 정통 수식어라고 하는 존재죠. 아까 수식어 형부 할 때 형용사, 부사 이 존재만 도랑이고 수식어고 그 구는 자체가 수식어고 나머지는 그러면 명사나 동사 성질은 빨간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맥락에서 그럼 지금 빨간색 필수 요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 지금 컴마 뒤에 아까 우리가 이미 찾아놓은 필수 요소로서 그 문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 빨간색이 존재하는가? 그대로 두면 이 문장은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수식어화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끊어서 보면 이제 specially나 hot은 그 자체가 수식어였고 나머지 구간에서 나타난 빨간색들은 수식어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첫 번째 동사까지 포함된 절의 형태 조동사를 수식어화한 것은 when 동사까지 포함됐으니까 이런 건 이제 수식어 만드는 장치인데 절이다 해서 수식어 절장치 그리고 인이 결국 전치사로서 명사를 수식어하는 거 수식어 구장치 명사를 수식어화 시키는 거 다시 강조하지만 형용사는 수식어입니다. 이거는 명사 앞에 있되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진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수식어니까 구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형용사는 수식어 그리고
전치사가 수식어 부장치. 그래서 실제 이 그림에서 whether를 명사 whether를 수식어화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이걸 이론 정리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식어가 꼭 주어 동사 뒤에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어디나 나타날 수 있어요. 거품과 같은 존재니까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머지가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골뱅이 표시 형태로 표시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는 그 끝쪽에 있는 게 아니라 3단계라고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은 필수 요소를 뺀 나머지 부분이 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앞에도 나타날 수 있고 사이, 그 뒤 어디나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언급이고 그런 더 정확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잡아드리죠. 어떤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필수 요소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를 찾아봤어요. system 이게 이제 명사가 맞죠. 물론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이고 사실 시스템 자리에 좀 어려운 어휘가 있더라도 이게 명사 위치라는 걸 쉽게 알려주는 힌트가 있지요. 네, 관사라는 존재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관사 이 존재를 통해서도 명사가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명사가 첫 번째로 주어 역할 이제 동사가 필요한 것이고 목적어는 그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블랭크는 빨강색 필수 요소 동사가 들어갈 위치죠. 어휘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 시스템, 새 시스템이 허용한다, 가능케 한다, 참고 그걸로 하여금 to ship goods more efficiently 물건을 ship 한다는 거, 배송하는 거 보다 효과적으로 배송하는 걸 가능케 한다. 자, 동사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첫째 관사 부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러하는데 결국 어찌됐든 그 관사 뒤에 명사, 그 주어에 이어지는 동사를 채우는 상황에서 선택지의 동사가 아닌 건 지워버려야죠. A, C입니다. 근데 이런 거 부정사라고 하죠. 이건 또 분사나 동명사 이런 건 이른바 준동사라고 하는데 정리하겠지만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지금 B와 D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또 수일치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들 하지 않고 시스템이 하나니까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에 맞게 쓰려면 동사 현재형에는 뭔가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S죠. 라우스. 따라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사 모습을 정리를 할 때 보조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래 제시하겠지만 그러나 준동사 이건 100%입니다. 동사 아닙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 준동사라는 존재는 철자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류를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친숙하죠. 이제 ing가 끝에 붙어 있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 분사가 있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 고르실 때 동사가 절대 100% 아닙니다. 단 조동사는 보조동사로서 동사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사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로 돌아가면 그렇죠. 동사가 아니다 지웠던 게 AC 준동사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수식어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아까 우리는 명동 형부에서 형부가 수식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 부사를 이제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것만 따로 떼놓고 암기하면 형부 마트에 갔는데 형부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부. 자, 그럼
이들의 구분, 사실 형용사는 수식어 입장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필수 요소 명사를 수식하고 외관상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명사 수식 외에는 전부 부사가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전부입니다. 다만 형용사에는 분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 분사 ing 끝에 붙은 거 그리고 과거 분사는 대개 ed로 끝이 나는 이런 존재들이 형용사의 종류에 들어있다는 건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사는 100% 수식어지만 형용사는 100%는 아니에요. 필수 요소 보라는 성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로 봤을 땐 일반적으로 수식어 계통으로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수식어 계통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전치사, 수식어 구장체라고 했던 전치사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식어 구장체는 3개입니다. 전치사뿐 아니라 부정사구, 분사구, 이걸 이제 수식어 구장체라고 하는데 오늘 문법 총정리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종류가 다 나와요. 문법에서 다루는 핵심 종류들이. 그렇지만 필수 요소다, 수식어다, 그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로 다 분석이 되고 암기 요령도 병행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전체를 총괄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필수 요소와 수식어 두 가지로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형광펜으로 빨강, 노랑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어떤 수준 높은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 수식어 구장치의 골격을 묘사해 봤는데요. 눈여겨볼 건 외관상 수식어 구장치도 명사를 녹이는 장치니까 명사가 이어집니다. 그럼 수식어인 형용사와는 무슨 차이일까요? 아까 잠깐 말로만 언급했는데 확연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형용사도 명사 앞에 있죠. 근데 색상을 보세요. 명사가 빨강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형용사만 수식어지 명사는 명사, 필수 요소로 전속이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수식어, 그 단어만 수식어, 형용사만 지칭하죠.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대로 필수 요소,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그냥 수식어. 반면 수식어 구장치라고 했던 존재들의 명사들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다시 말해 전치사를 쓰면 명사가 녹아요. 다시 말해 수식어 구장치는 뒤에 명사까지 수식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녹인다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면 이제 상당한 응용이 가능하죠. 자, 머리 글자 따서 수식어는 일부분이 아니라 문장 전체 부분 아무데나 나타나니까 그걸 사용해서 전체 부분, 전 부분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네, 뭐 어려울 게 없죠. 또 하나 예리하게 보자면 분사 중에는 ing가 붙은 현재 분사만이 아니라 대개 ed가 끝에 붙은 과거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 뒤에는 명사가 보이지 않죠. 다시 말해 과거 분사는 보통 수동 구조에서 쓰게 되는데 이들의 존재는 수동 구조, 그래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일반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식어 구장치지만 이 존재만큼은 뒤에 있는 명사 녹이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어 구장치보다 위력이 센 존재가 뭐였습니까? 예, 절장치입니다. 절장치 이 두 가지인데 절, 관, 부 이들은 이제 동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그 도 속에 절이 되려면 최소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들의 존재가 이제 수식어 절장치인데 관계사절은 that 빼놓고는 스펠링에 뭐가 들어있나요? 공통으로? 그렇죠. WH입니다. how마저도 순서만 바뀌었죠. 암기하는데 쉽죠. 반면 부사절 접속사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출제율도 높고 종류가
등 그랬죠. 이거 수십 개가 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머릿속에는 이제 수식어 절장치까지 해서 필수 요소와 수식어 다양한 종류를 지금 살펴본 것인데, 문제 적용해 보시기로 하죠. 자, 기준점 필수 요소 주어 동사 찾는다 그랬습니다. 주어 동사, 물론 이 블랭크가 명사 위치임을 알 수 있는, 그렇죠, 힌트. 관사의 존재가 있었네요. 관사가 있다면 뒤에 명사. 그럼 주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동사 is 앞에는 명사가 business foreign, 사업 공청회, 이 존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어로서의 역할을 못합니까? 주어로서 결격. 그렇죠. 바로 녹여버린 거죠. 누가? 수식어 구장치 시 보이네요. 그래서 형용사가 있긴 한데 명사 녹이는 건 아니라겠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뒤에 비즈니스 포럼이 주어 역할을 했을 텐데 시 들어가면서 수식어화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흥미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블랭크에 결국 주어 역할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어가 들어갈 자리다, 이런 말을 했고, 어휘 정리해 볼까요? 그럼 주어는 명사 성질이니까 지금 선택지에 B 아니면 D겠죠. A는 IC 형용사 음이고 C는 동사나 과거 분사 형태네요. 그래서 명사가 이제 B, D죠. 테마가 아니라 theme. 테마 파크 그럴 때 theme park. 이게 이제 옳은 발음이죠. 자, 그러면 B냐 D냐의 선택을 위해선 주어 동사는 이제 제 2강 때 조금 더 이론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수일치라는 걸 적용한다 그랬죠. 단수면 단수, 주어가 thems 그러면 복수인데요. 동사도 그럼 복수형에 맞으려면 그렇죠. 그래야죠. is는 단수형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답은 D번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단수 그래야 동사가 비로소 is에 맞겠죠. 색상을 입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주어진 문제는 블랭크가 이곳에 있지만 다양한 응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 하나 풀고 끝낼 게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얻고 만족할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밑줄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나 블랭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필수 요소라고 찾았던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 빼면 나머지는 수식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report, 이거는 노란색 구간이지만 명사로서의 필수 요소니까 그렇죠.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수식어 무슨 장치로? 명사 녹이는 거? 그렇죠. 구장치. 그러면 일부분이 아니라 전 부분.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가 있네요. 부정사나 분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 이 표현을 모르더라도 사실 뭐 report라는 명사와 가까이 있는 부분이 according이 아니라 to잖아요. 그러면 to가 전치사인 건 아시죠? 그러면 according to도 전치사인 겁니다. 뒤에 있는 명사와 가까이 부착된 게 according이 아니라 to죠. 그럼 to를 집중하면 돼요. 전치사로서. 그리고 business foreign, 이거는 그렇죠. 구장치 at이 수식어화한 것이고 partnership은 이거는 녹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파트너십을 창출한다. 무엇을로 해석되는 걸 필수 요소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 그렇죠. 이거는 녹이면 안 돼요. 동사 뒤에 필수 요소니까. 보세요. 형용사는 올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는 자기 자신만 수식어니까. 그렇죠. 써도
액세서리처럼 쓰면 되고 뒤에 명사는 명사로 남는 거죠. 그래 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여야 될 명사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Asia Pacific Reg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죠. 전치사 인이 수식어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문장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직접 칠하지 않더라도 이 원리를 이해하면 머릿속으로 딱 칠해져 있는 거예요. 필수요소 딱 찾고 구간이 나머지가 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자유자재로 블랭크가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자유자재로 문제풀이가 가능한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요소, 기준점을 잡아보셔요. 이렇습니다. majority,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필요했겠죠. 아닌 것부터 지우라겠죠. 그렇죠. 준동사 지우시는 거예요. 부정사, 분사 또는 동명사. 그리고 ER, 요거는 providers, 제공하는 사람, 명사. 자, 동사는 그러면 B가 되겠죠. 어휘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여지는 없으니까 정답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전체 블랭크에 너무 이제 문제 자체는 풀렸는데 우리가 기틀을 잡는다 취지로 다른 부분을 그럼 무슨 색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색 구간이지만 원래는 빨간색이었던 존재를 복원해보죠. 명사,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필수요소는 명사, 동사, 성질 두 개밖에 없어요. 명사, 동사만 있는 대로 찾아서 쫙쫙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찾았던 조동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수식어로 귀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명사뿐이 아니라 동사까지 포함된 절장치를 써서 녹인 것이고 또 Australia 이거는 명사만 들어있으니까 전치사, 구장치가 처리한 것이고 그 다음 support 이 명사는 자, 형용사가 아니겠죠. 형용사는 그냥 수식어 이 명사를 구체적으로 녹인 그렇죠. of 전치사 of 다음에 by가 그 뒤쪽에 있는 Singapore Administrative Authority 싱가포르 행정단체, 행정 담당 부서라는 뜻이에요. Administrative Authorities.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답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이 구간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 요소로 남아야 할 부분, 주어 동사 외적인 부분에서 존재했던 명사나 동사는 녹여야 했겠고 그걸 반영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고 첫 부분만 명사뿐 아니라 뭐까지 필수요소 동사까지 녹여야 되니까 절장치가 나타난 것이에요. 수식어 절장치 아직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절관부 이렇게 머리 글자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봤던 표적 부사절 접속사 그중 하나가 채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although가 바로 그렇죠. 이 부분까지 처리를 해서 문장이 골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다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요소 먼저 The Health Organization 보건기구 marked 기념 표시 기념했다 15주년 5th anniversary를 그 부분이 이제 필수 요소 그럼 나머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다 수식어 그럼 결국은 블랭크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집중 포커스 맞춰서 보면 이미 수식어 구간은 what 전치사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생각한다면 전치사가 점심 식사 런치엔 이걸 처리했겠죠. 그럼 결국 이 블랭크도
수식어의 시작.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휘 정리 좀 해드리고. 자, 그러면 수식어 구간을 좀 분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블랭크는 이제 수식어 구장치가 필요했겠죠. 왜? 명사 members 이걸 녹여야 되니까. 그럼 명사 앞이다 해서 형용사로 보이는 able 이걸로 끝이 나면 이제 되게 형용사 어미라 해서 형용사인데 honorable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식어 명사 앞에 있어도 명사를 녹이진 않죠. 그래서 녹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식어 구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있는데 그렇죠. 과거 분사는 그 기능이 없어요. 명사 녹이는 기능이 수동 구조로서의 답은 D가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필수 요소 조동사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컴마 뒤에 보이네요. 사실 컴마 앞에도 조동사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왜 무시했나? 무시했다기보다는 컴마 뒤쪽을 필수 요소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즉 조동사 절의 부분을 수식어화한 절장치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요소로서 남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미 조동사는 존재하니까 앞쪽에 찾았던 조동사는 녹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원리에 그 수식어 절장치를 채우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어휘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절장치라는 점에서 절관부, 관계사나 부사절 접속사인데 WH 계통의 관계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컴마 앞부분 수식어 절장치로서 구성할 수 있는 건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고 아까 예시한 대로 선택지 중에는 A가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 선택지는 어떻습니까? B와 C는 구장치. B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은 C와 같은데요. notwithstanding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용구들을 많이 모르더라도 즉 in spite of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의 포인트는 그렇죠. 블랭크 뒤쪽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뒤쪽과 연결되는 가장 마지막 부분 이 단어 of 이게 전치사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식어 구장치 인식하셔도 돼요. 더 분석하면 인도 전치사인데 명사 spice를 녹이고 그렇죠. 역할이 끝나요. 그러니까 어부의 역할이 바로 뒤쪽에 이어지는 명사를 수식어화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적한 대로 명사만 존재합니까? 동사까지 녹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부족이에요. 동시에 C번 세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요.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인데 중요한 건 끝 철자가 되게 품사를 규정하는데 ing 그렇죠. 이거 분사입니다. 분사. 수식어 구장치 B처럼 정답이 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D는 ly probably 부사 수식어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답은 절장치 A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절장치 중심으로 해보면 원래 컴마 앞쪽도 빨간색이 존재했지만 이 필수 요소는 뒤에 있는 필수 요소와 겹치니까 중복되니까 수식어화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바로 올더가 한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약 40분 정도인데 토익 영문법을 총괄 해봤어요. 근데 실제 기본기가 좀 약해도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필수 요소냐 수식어냐 단순화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강에서 문법 전체를 총괄했지만 다소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좀 살을 붙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강에서 6강에 이르기까지 좀 분야별로 필수 요소와 수식어를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해서 토익 중급 정도의 문법 정도를 총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강부터 앞으로 이제 계획은 7강부터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제 고득점, 내가 토익에서 적어도 700, 800 이상을 목표로 삼고자 했을 때 필요하게 되는 다양한 응용 부분을 챕터별로 구성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좋은 방법을 제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구독하셔서 여러분 토익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